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선인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49.59%의 득표율로 민선 8기 창녕군수에 당선된 김부영 당선인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거 끝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현재 과별로 긴급한 결정할 이런 문제들을 각 과별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요. 네. 13일 날 창녕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분들로 인수위원회 구성됐고 또 인사도 해야 되고 네.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인사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도의원에서 또 군수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만큼 국민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먼저요. 당선인으로서 창녕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부터 해주실까요? 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제8회 동시지방선거 우리 창녕 군수선거는 우리 창녕의 지역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민심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변화를 바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고 그게 표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재선도의원으로서 군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참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옵니다. 네. 어깨가 무겁고 그렇지만은 제가 15년간 차분히 잘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을 새롭게 하고 우리 창녕을 한번 도약하는데 저희 혼신의 힘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제가 앞으로 군정을 하는데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창녕군수 선거 또 공천 과정부터 좀 밖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집안 싸움이다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다소 좀 격화된 분위기 속에 치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어요. 앞서 국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몸소 느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선택을 받은 이유도 결국 같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집안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집안 싸움이 있고 나면은 이렇게 승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창녕 군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 경남도의 9분 그리고 저희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합니다. 네. 자격 심사를 거쳤고 그 자격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뭘 원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네. 그리고 세 사람으로 압축이 되어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선을 치러서 제가 54%의 압도적인 그런 우리 국민들의 지지로 공천이 되었고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 지역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네. 창녕 지역이. 하지만은 그 공천의 결과는 우리 경남공관위와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군수 1사람, 도의원 2사람, 지역구 군의원, 기초의원 9명을 공천했는데 딱 1명이 낙선했습니다. 무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의 그 중선거구, 가나다 이렇게 3분을 공천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의 공천은 뭐 완벽했다. 한 분이 무소속한테 떨어졌는데 좀 아쉽지만 네. 뭐 한 95%, 96, 7%는 뭐 좋은 공천이었다. 그게 이렇게 증명이 됐거든요. 네. 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도 결국 그런 공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13일부터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좀 눈에 띄어요. 희망창녕 준비단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고민 많으셨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뜻 담으셨습니까? 제가 현재 저희 인수위원회가 1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박사가 5분이 계십니다. 네. 제가 8년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연구단체나 제가 교류했던 그런 교수분들 아주 각 분야의 네.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당장 우리 제가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좀 공무원들이 좀 느슨해지고 좀 일하는 조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의 그 800여 공무원의 기능이나 조직, 그다음에 예산 배분 문제 이런 거를 진단을 해서 네. 김부영 군정의 앞으로 어떤 방향, 네. 제가 물론 말씀을 인수위원회에 드렸는데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또 선거를 하면서 많은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약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공약을 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행 가능하게 네.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의 기능 조직을 좀 진단을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김부영 군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네. 공약도 이행 가능한 공약으로 확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네.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부터 일주일 후인 7월 1일쯤이면 민선 7기, 민선 8기 창녕군수로 4년간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시작할 사업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찌 보면은 이 시골 군단위 기초단체의 가장 엘리트들입니다. 네. 다 훌륭한 분들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깔아주고 격려해주면은 정말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기강을 좀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예, 공직 기강을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잡는 일. 그래서 좀 다잡아서 제가 앞장서서 제대로 일하는 그런 군수로 네. 제가 시작할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진짜로 우리 군민들에게 이 군수가 바뀌니까 이런 행정이 좀 달라지는구나. 네. 서비스 좀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오게 만들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책 개발하고 정부 시책 매뉴얼 전부 다 확인해서 네. 사업 만들어내고 예산 확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창녕이 84개 그 기초자치단체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해 있는데 네. 우리 창녕은 그 2단계의 소멸 진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7기 우리 민선 군정에서 6만 인구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통계를 위한 단기적인 인구 대책, 예컨대 인접 기초단체나 다른 광역단체에서 인구를 주소를 옮겨오는 네. 이런 정책이라긴 좀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정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정책은 인접 기초단체나 자치단체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어차피 제로섬이잖아요. 네. 인구 뽑으면 거기 주고 그렇죠. 또 우리도 뽑혀 나가고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우리 창녕 북부 지역은 바로 배후에 30만의 달성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후에 200만의 대구 광역시가 있고 바로 낙동 강만 건너면은 100만이라는 또 창원에 이런 거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부 지역을 현재 영남 1산단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영남 제2산단 네. 추진할 생각이고 대합 미니 복합타운이라고 그 조그만 그 도시 그 주거 지역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해요. 네. 바로 좀 속행시켜서 하게 하고 한 미니 신도시 정도. 그 대구 광역시에 비해서 이 경계 하나로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있는데 우리 창녕 지역이 부지 토지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부 지역을 대규모 좀 개발해서 인구 정책은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남도 의원으로서 오래 활동하셔서인지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른 분야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녕은 어쨌든 무엇보다 양파 또 마늘과 관련해서는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도시인 만큼 농업 분야 대책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그래서 당선인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농업 6차 융복합 산업지구 유치 예. 또 스마트팜 시범지구 설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수정할게요. 네. 양파는 아마 우리가 1위가 아닌 것 같고 네. 마늘은 현재 한 20% 정도 전국 생산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국에 1위가 많습니다. 오, 1위가 그렇군요. 많고 7월 1일 날 그 마늘 초매식을 합니다. 네. 경매를 하는 거죠. 경매를 하면은 농림부 차관이 오세요. 오. 그래서 창녕에서 그 7월 1일 정해지는 초매식의 경매 가격이 전국 가격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창녕의 마늘은 우리 농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고 억대 이상의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 창녕은 어찌 보면 복받은 곳인데 그 6차 융복합 산업은 그런 양파나 마늘 중에 한 종목을 지정해야 됩니다. 네. 지정을 해서 융복합 산업 지구 지정을 받으면은 한 30억 정도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좀 바로 생산해서 가공해서 유통까지 네. 그게 6차 산업이거든요. 그렇게 좀 혹시 그 마늘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든가 네. 양파도 마찬가지 그럴 경우에 바로 우리가 가공해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제품화해서 우리 군에서 뭐 물론 유통가가 있습니다. 좀 네. 전문가인데 맡겨서 유통까지 그렇게 가격 폭락 시를 대비하고 좀 더 그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가격 폭락이 몇 차례 발생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의 사례도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농업 6차 융복합 산업지구 유치를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통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네. 창녕은 사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대구 또 창원을 잇는 교통 요지로 주목받는 지역이기도 하죠. 더욱이 부울경 특별연합의 원활한 소통에도 창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제 자랑 좀 할게요. 네. 그 부울경 메가시티 그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그 채택된 정책인데 제가 그 초선 도의원 때 동남권 광역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울경이 좀 다투지 말고 네. 그 부산, 울산, 경남 세 광역단체가 좋은 건 서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서로 유치하려고 다툽니다. 네. 그리고 꼭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수요나 욕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 좀 혐오 시설은 서로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좋은 것을 서로 이렇게 유치하려다가 싸우다가 아예 그냥 아예 안 하게 하는 네. 이런 사태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밀양 신공항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이러지 말고 좋은 것도 광역연합이라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결정하면 우리 세 광역단체가 따르자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취임하면서 거기 이름만 바꾼 게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고 아마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어요. 네. 채택이 됐고 그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우리 창녕은 동남권 네. 부산, 울산, 경남이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교통망을 현재 대구에서 대합까지 국가산업철도 계획안에 기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계획이 됐어요. 그다음에 대합에서 우리 창녕을 지나서 영산을 지나서 남지를 지나서 창원까지 그 산업선을 연결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제 임기 4년에 잘 되지 그게 마무리되지 않겠지만 제가 열심히 추진해서 그 네. 꼬리는 최소한 끼워서 네. 이 부울경 이 광역 교통망 중심에 우리 창녕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계획이고 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쨌든 산업선을 꼭 연결해서 창녕을 좀 부흥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관광 분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창녕하면 또 생태도시란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광산업 역할이 커진 만큼 이 브랜드와 연계를 좀 해서 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창녕의 관광산업 어떻게 좀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창녕하면은 뭐 부곡 온천이 떠오르고 또 뭐 명산이 화왕산이 있고 우포가 있습니다. 네. 우포가 있는데 현재 관광을 위한 인프라는 제법 이래 많이 시설은 있는데 제가 이래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관광객이 좀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소프트 네.
안에 내용, 알맹이를 좀 더 채우면은 인근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대구 시민이나 100만 앞에 또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 소프트한 그 프로그램을 저는 예산을 그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관광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하고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기존에 있는 우리 창녕의 그 관광 인프라에 그 소프트한 내용을 좀 꽉 알맹이 있게 채워서 그렇게 관광객을 좀 더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남도 의원으로 오래 활동을 하신 만큼 정치인으로선 이미 좀 검증이 됐고 네. 행정적으로도 좀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4년의 전체적인 청사진 어떻게 좀 그려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그 의원을 하면은 항상 참의 역할입니다. 네. 집행부를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내고 또 시정 요구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역할인데 이제는 제가 창녕이라는 지방 정부에 제가 군수가 됐으니까 네. 이제 방패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방패 역할을 하는데 저도 의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존중할 것이고 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창녕 지역을 북부 지역권, 그다음에 창녕읍, 그다음에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권, 그다음에 남지와 부곡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이렇게 좀 권역별로 그 기초단체 같은 군이지만 그 또 지역별로 좀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북부 지역권은 그 대구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대구 그 대규모 대구 산업단지와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위주로 그다음에 산업만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좋은 경관에 리조트나 힐링을 이렇게 좀 겸한 그런 식으로 북부 지역을 개발할 것이고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2024년이면 완공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에서 울산까지는 부분적으로 개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창녕에서 함양까지 45분, 창녕에서 광주까지 1시간 반 걸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에서 울산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창녕에서 울산 가는데 이제 한 50분 정도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진해 또 신항이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 네. 신항이. 그래서 중부권에는 물류단지 중심으로 제가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울산에 있는 이런 산업의 밴드 기업이나 2차 산업도 우리 중부 지역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부곡하고 남지, 특히 부곡은 제가 그 공약에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치유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구 수명이 자꾸 이렇게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각종 고혈압, 당뇨, 그러니까 당장 사망하는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그런 네. 여러 가지 불치병을 가지고 15년, 20년 이렇게 생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농촌진흥청에도 이 100대 앞으로 유망 직종에 10대인가 그런 치유사 자격이 아주 유명 직종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치유 실증 연구센터라 그래가지고 그런 기구를 우리 부곡에 유치할 생각입니다. 유치해서 그 치유사는 그 연구기관의 그 치유 실증 센터의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네. 그 시험 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온천 치유, 우리 뭐 농업 치유, 생태 치유. 그래서 우리 부곡을 대한민국의 치유 산업의 거점 도시로 그렇게 새로 완전히 우리 창녕의 어떤 산업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네. 좀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좀 이끌어 가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국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인은 6월 2일 당선 소감에서 8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초심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이 약속을 다시 확인할 때 떳떳할 수 있는 민선 8기 군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